웬금학, 신구 선생님, 노구라고 나와. 신기하게 보통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 분의 성씨로 통일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오지명 선생님이 제일 연배가 높으시니까 오지명, 오미선 이런 식으로 돼. 근데 신기하게 웬금학은 노주현님보다 신구 선생님이 더 위인데 신구 신주현보다 노구 노주현이 더 웃기잖아. 그래서 노구가 됐어. 아니 난 노구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었어. 그 캐릭터 이름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추억의 세대 월드컵입니다. 각자 생각하는 낭만의 시대가 있잖아요. 아 어떤 시절이 좋았는데 약간 또 옛날 얘기가 돼버리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낭만적이었던 컨텐츠가 무엇인지 그 시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베스트 가게 좀 해주세요. 공약으로 고퀄로 가좀. 16강 지금 16개밖에 없는데 컴팩트하게 딱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더 추가할 게 있을려나? 또 고퀄로 가져온다고 하면 또 뭐 32강이 되겠죠. 일단은 근데 16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막장 드라마 전성기 대 유튜브 전성기. 막장 드라마 전성기면 한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쯤 아닌가? 아내의 유혹, 그 다음에 지딸도 아닌 얘나 김치 싸대기 오로라 공주 이때잖아요. 한참 옛날에 뭐야 왜 진짜 오로라 공주가 나왔어.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이때쯤에 막장 드라마가 엄청 많이 유행했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 TV 채널의 파워가 아직 셌을 때고 시청률 경쟁이 굉장히 심했던 때잖아요. 디지털 콘텐츠라는 게 아직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TV 시청률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던 시대였는데 그때 당시 드라마가 이런 게 많았어. 좀 굉장히 스토리가 자극적이고 복수, 막장극, 이 막장이라는 게 아예 장르가 돼버렸던 막 나가는 스토리의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말하자면 드라마계의 주술회전. 그냥 사람 막 죽이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점 하나 달고 돌아오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들이 많이 쏟아졌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작품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아내의 유혹이었고요. 이게 남편이 불륜을 하게 되면서 주인공이었던 아내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리게 되는데 이 복수심에 불탄 아내가 점을 찍고 돌아와서 진짜 말 그대로 여기 눈 밑에다가 눈물점을 하나 찍어서 그 제3의 인물로 속이면서 등장을 해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아무도 속을 리가 없잖아. 심지어 같은 부부였던 사람인데. 근데 점을 찍고 아 나는 다른 사람이야 하면서 전 남편을 유혹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내연녀와 함께 파멸의 길을 걷게 하는 이러한 그 스토리 라인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스토리지만 또 막상 보면은 또 보게 돼 있어. 몰입감이 있는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말하자면은 WWE 같은 거죠. 늘 있는 WWE. WWE도 막장 각본이잖아. 막 사람 생매장 했는데 갑자기 데드맨이라고 부활하고 뭐 여성 레슬러랑 남성 레슬러랑 사귀다가 갑자기 RKO 날리고 아니면은 그 여성 레슬러가 갑자기 배신해서 다른 사람이랑 갈아타가지고 또 대립하고 막 이런 스토리가 많았잖아요. 말하자면은 드라마판 한국 드라마판 WWE다. 근데 이런 자극적인 드라마가 한동안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도 인기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 대세에서 벗어났죠 지금은. 왜냐 이제는 이런 거에 앵간한 자극으로는 성에 안 차고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층은 결국에는 한정돼 있어. 뭐 아줌마 아저씨들 이런 불륜극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고 젊은 세대들은 안 보죠.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거에. 그래서 결국에는 보는 사람만 보는 드라마로 결국에는 이 장르가 고착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이런 게 있었는데 뭐 8시, 9시 이때 방영했던 드라마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딱 주부들이나 아저씨들밖에 안 봐. 젊은 애들은 그냥 넷플릭스 보고 그냥 아예 관심을 끊죠 지금은.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걸 하냐, 이런 걸로 그냥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김치 싸대기가 말도 안 된다는 거는 PD들도 알고 작가들도 알고 국장들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이런 거를 해야 바이럴이 되거든. 그리고 자극적이잖아. 재밌잖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네, 주스를 입으로 뿜네, 이런 게 말이 안 되지만 바이럴이 되거든. 그만큼 노이즈 마케팅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밈으로 소비되고 끝난다는 거, 실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밈으로만 소비하고 안 보죠 드라마를.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전성기. 유튜브도 뭐 유튜브는 항상 전성기라고 봐요 저는. 그냥 시대가 달라질 뿐이야. 그 컨텐츠가 유행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시는 약간 그런 거야. 마크 서버
뭐 양띵님, 악어님이 한참 마크 대통령이었을 때, 지금도 물론 대통령이지만 거의 그 모든 그 어린이들의 문화 대통령이었던 시절이 있었어. 핵전쟁이랑 그 다음에 뭐 마을 같은 거 만들고 상황극하고 이런 식으로 런닝맨처럼 뭐 컨텐츠 만들고 이런 거 한참 하던 때, 그런 때 진짜 초통령이었거든. 뭐 양띵, 악어, 도티, 잠들 이렇게 그 저기가 있었어요. 사황이 있었어. 사황. 마크 컨텐츠 사황. 그때 한참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중반이었어요. 거의 중후반 이때쯤. 그때쯤 한참 많이 이런 거 하셨고, 지금도 물론 하면은 많이 보죠. 그때가 이제 유튜브 전성기라고 표현되는 게 아마 그 시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한참 많이 보던 시기.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딱히 막 많이 보진 않았는데, 막장 드라마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더 재밌긴 해서. 지금도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컨텐츠의 맥락은 비슷하거든. 뭐 양띵마을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불꽃마을, 뭐 봉봉마을, 봉봉서버 막 이런 식으로 요즘도 하잖아요, 스트리머분들이. 이어진다고 봐요, 이게 계보가. 투니버스 전성기 대 월드컵 전성기, AKA 단합 전성기. 투니버스 전성기 한참 실험적인 만화들, 다양한 만화들 막 할 때, 유희왕, 학교괴담, 달빛천사, 뭐 카드캡터 체리, 한참 막 다양한 만화 많이 했었어. 옛날에 2000년대 중후반쯤? 후반도 아니고 한 중반까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했거든, 다양하게. 유희왕, 그 다음에 학교괴담, 달빛천사, 뭐 이런 것도 하고, 심지어 에반게리온, 캡틴 테일러, 별의별 만화들이 다 있었어, 투니버스 때. 이 근본 로고, 알록달록 로고. 근데 이제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고등학교 때 되고 하면은 슬슬 대세가 바뀌어요. 왜냐면은 초창기 투니버스는 이런 실험적인 만화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은 실적을 내야 되잖아. 시청률이 중요해지고. 그때 되니까 이제 잘 나가는 만화만 틀어주기 시작했어.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가 캐로로였고요. 캐로로를 재방송을 엄청 했었어. 내가 고등학교 때였나? 내가 원래 캐로로를 안 봤는데 하도 틀어주니까 그냥 봤었어요, 캐로로를. 그랬고,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게 코난, 명탐정 코난, 이누야샤. 허구한 날 그것만 해. 그래서 안 그래도 회차 많은데 걔네들을 맨날 틀어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거 안 보는 애들은 투니버스를 볼 일이 없는 거야. 아, 딴 거 좀 보고 싶은데 맨날 명절만 되면은 뭐 코난 특집, 짱구 특집, 이누야샤 특집, 그 3대 만화예요. 코난, 짱구, 이누야샤. 맨날 이것만 해. 그래서 아, 지겨운데 하면서 안 보게 되죠. 그리고 나이를 먹게 되면서 만화 자체를 이제 안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점점 천편일률적인 만화만 틀어주게 된다는 거. 근데 그 이전의 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월드컵 전성기, 단합 전성기. 이게 2002년 월드컵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 때,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호, 지금 이제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그 당시에는 주장이었죠. 선수였고, 뭐 영원한 리베로 이런 식으로 막 인기가 많았어. 황선홍, 홍명보, 그 다음에 유상철 감독님 현역 시절, 유비, 유상철, 그 다음에 안정환, 이을용, 이천수. 안정환, 이을용은 이제 20대 중후반 이때쯤이었고, 중반쯤. 그래서 떠오르는 스타였고, 박지성, 이천수는 시인이었죠, 거의. 박지성, 이천수, 차두리 막내 라인이었어. 지금은 다 전설이 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면서 엄청난 실적 올렸는데, 그거는 일단 둘째치고 국민적으로 단합이 잘 이루어졌던 때였어요, 이때가. 사실 지금도 축구는 인기 많지만 뭔가 범국민적으로 화합이 된다는 느낌은 요즘은 없잖아. 왜냐면은 아직도 뭐 성별 갈등, 뭐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갈등들이 계속 심해지고 있어. 해결이 안 돼,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는 없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떤 큰 틀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월드컵도 있었고, 뭐 올림픽도 있었고, 안톤 오노가 막 헐리우드 액션 해가지고 금메달 뺏어가지고 막 국민적으로 공분하고, 그 한일 월드컵 하니까 이제 월드컵 대표팀 하나 돼가지고 응원하고, 이런 그 축제 같은 것도 있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서 같은 것도 같이 공유가 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뭐 월드컵에도 관심 없고 올림픽도 관심 없고, 물론 관심은 많긴 한데 이때만큼의 그 고점을 못 찍고 있다. 물론 이거는 홈타운이니까 그런 것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하는 월드컵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요즘에는 뭐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좀 그런 게 좀 덜 하지 않나. 투니버스 전성기보다는 이때가 임팩트가 크긴 했어요. 케이블 드라마 전성기 대 1세대 아이돌 전성기. 케이블 드라마 TVN, JTBC, 뭐 응답하라, 스카이캐슬은 그나마 최근 아닌가? 야, 스카이캐슬도 벌써 5년이 됐네? 야, 씨, 그렇게 오래됐어? 와, 깜짝 놀랐네. 나는 거의 뭐 한 2년 됐나 3년 됐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5년이나 됐구나, 이게.
이제 TVN이랑 JTBC 같은 데서 한참 드라마를 뭐 지금도 많이 만들긴 하는데 범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들을 이때 한 지금 스카이캐슬처럼 2010년대 후반쯤 중후반쯤 때 많이 만들었어요. 응답하라 시리즈 유명하죠. 1997, 1994, 응팔 뭐 이런 3부작 시리즈가 3부작이 아니라 그 트릴로지가 있고 스카이캐슬도 있고 뭐 도깨비 그 다음에 TVN 드라마 이런 거 많이 했어. 당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요 정도긴 한데 2016년, 17년부터 뭐 19년까지 뭐 이런 때 한참 막 많이 했었어. 이게 시기가 좀 맞물리는 게 한참 이제 지상파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막장 드라마를 많이 했었죠. 아까 보이는 아내의 유혹 같은 천편일률적인 그 막장 드라마밖에 안 나왔어가지고 그 좀 신선한 드라마가 안 나오는 거야. 그나마 저기 뭐야 꽃보다 남자도 욕은 많이 먹었는데 그만큼 인기도 많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독특한 드라마였거든. 실험적이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막장 드라마만 나오니까 아 이제 좀 제대로 된 웰메이드 드라마에 대한 니즈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 좀 막장 드라마 말고 잘 만든 드라마 없나 하는데 한참 그때 이제 TVN이나 CJENM에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좀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TVN부터 시작해가지고 엠넷, 올리브 TV, 온스타일 이런 거를 런칭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콘텐츠들을 많이 내놓았거든요. TV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능이랑 드라마로 많이 밀었죠. 예능 쪽으로는 뭐 더 지니어스부터 해서 남녀 탐구 생활, 뭐 하얀 거탑 막 이런 콘텐츠들이 나왔고 드라마에서는 뭐 도깨비라든지 1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들인 게 맞아 시그널, 미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볼 게 많았고 JTBC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종편을 그때 만들었죠. 종합편성 뭐 저기 방송국이라고 해가지고 JTBC, TV조선, 채널A 이렇게 신문사들도 방송국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JTBC는 조금 그 타겟층을 다양하게 잡았어요. 원래 종편 다른 채널A라든지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40, 50대 이상의 고연령층 타겟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JTBC는 TVN을 좀 의식해서 젊은 사람들도 보고 기성세대들도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드라마에서도 좀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스카이캐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한참 하다가 2020년대 이후부터는 뭐 실험적이지 않은 거 하는 건 아니야. 뭐 환원 같은 것도 있고 드라마를 여전히 많이 만들긴 하는데 그만큼 히트를 하진 않고 있어요. 뭐 기껏해야 선지엽고 티어 정도? 선지엽고 티어가 TVN 거 맞지 않나? 근데 요즘은 TVN이 좀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크게 막 히트하진 못하고 있고 넷플릭스로 많이 넘어갔죠. 킹덤부터 시작을 해서 넷플릭스에서 워낙에 지금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고 제작비 자체 규모부터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방송국이랑 넷플릭스랑 차원이 달라.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쓰는데 전 세계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다 취급을 하잖아요 넷플릭스가. 근데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웬만한 해외에서 만드는 1회 제작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시즌 제작비로 쓰는 거야. 그래서 뭐 500억을 쓴다고 칩시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예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드라마 한 편 만드는데 뭐 500억이 든다고 치면은 우리나라는 그 500억으로 한 시즌을 만드니까 막 12편 이렇게 만드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해자죠. 와 쟤네들은 싸게 만드는데 그런 콘텐츠 하나 뽑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네. 막 세계 1위 하고 이러니까. 흑백요리사도 그렇고 킹덤이랑 오징어 게임까지 갈 필요도 없이 흑백요리사만 해도 제작비 규모 그렇게 안 큰데 100억인가 밖에 안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세계 1위 하고 이러니까 3주 연속 1위 이렇게 하니까 눈 돌아가지.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 쓸 여력도 없고 특히 이제 그게 커요. 광고 쪽에서 비용을 점점 줄이고 있으니까 이게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죠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지금은 그 파이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다. 디지털 컨텐츠가 그냥 컨텐츠 시장 자체가 해외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방송국 입장에서는 전성기를 다시 되찾는 게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그 다음에 1세대 아이돌 전성기. 1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H.O.T, 잭스키스, 핑클 SES죠. 90년대 아이돌. 제가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저학년, 그 다음에 뭐 4학년, 5학년 이때쯤이거든요. 그때 H.O.T가 한참 잘 나갔을 때였고 H.O.T의 라이벌 잭스키스, 그 다음에 핑클 SES가 이제 2파전, 그 이외에 뭐 또 다른 군웅활거의 시대였어. 그 이후에 살짝 뒤에 베이비복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NRG 이런 아이돌 그룹들 많았어. 샵도 있었고
뭐 스페이스 A 이런 그룹들도 있었고요. 구피 구피는 좀 더 전이다. 클론, 구피 뭐 이런 그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게 이제 H.O.T, 잭스키스 남자들은, 그 다음에 G.O.D가 살짝 뒤에 나왔거든. G.O.D 이런 그룹들이 이제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죠. 이때가 한참 1세대, 2세대가 그 다음은 뭐 어디라고 해야 되지? 2세대 아이돌 세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1세대 아이돌 이전 고대 시기 이거는 뭐 듀스, 서태지 아이들, 룰라, DJ DOC. 서태지 아이들 세대는 0세대라고 봐야 되고 1세대는 이제 그 H.O.T, 잭스키스, 베이비복스, 핑클, 3인자, 독보적인 3인자 베이비복스. 샤크라도 있었고 샤크라 항상 3위, 만년 3등. 근데 이것도 좀 독보적인 위치라고 봐야 돼. 만년 3등. 솔로 또한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 스티브 유. 스티브 유가 진짜 엄청난 인기였고, 그 동고동락이라고 옛날에 예능 있었죠. 유재석 씨랑 이제 잘생긴 팀 대 못생긴 팀 막 서바이벌 컨텐츠가 있었어. 프로그램. 거기에서 우승자가 유승준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제명됐기 때문에 동고동락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재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조성모, 맞아. 조매실. 발라드 가수 조성모. 엄정화, 김현정. 솔로도 인기 많고. 보아. 1.5세대. 주얼리. 국민 아이돌. G.O.D 맞아. G.O.D 국민 아이돌이라는 명칭을 처음 얻었어. 왜냐면은 H.O.T나 잭스키스는 약간 결국에는 청소년들 위주였단 말이죠, 팬덤이. 근데 G.O.D 같은 경우에는 일단 G.O.D는 멤버들 자체부터가 연령대가 다양하죠. 쭈니 형부터 막내 김투까지의 그 사이가 10년이잖아. 그래서 연령대가 다양해. 일단 구조부터가 이 팀은. 그 상태에서 재민이라는 그 아이, 지금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소맥 말아먹는 재민이라는 아이를 이제 육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었어요. 단순히 이제 때 팬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성세대들도 이제 G.O.D라는 아이돌 그룹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고, 신화도 인기 있었죠. 신화. 저는 약간 신화 세대? 제가 아니라 이제 제 친구들, 이제 저의 이제 여성 동창들, 그때 신화가 인기 엄청 많았어. 신화산 다 쓰고 다녔고, 그 책상에다가.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책상 꾸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상에다가 뭐 지금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연예인 사진들을 붙여놓고 이래. 근데 H.O.T랑 잭스키스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가장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실감이 안 갔고, 신화가 그 2002년, 2003년 이때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자애들이 엄청 좋아했어. 신화를. 신화 팬들이 많았어, 제 주변에. 그래서 막 이민우, 전진, 신혜성 인기가 진짜 많았고, 막 사진 막 다 붙이고 다녀, 책상에다가. 신화산 막 적어놓고. 동방신기와 버즈. 동방신기가 이제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이거 노래 냈었고, 버즈는 이제 남자들한테서 대통령이었죠. 가시, 모놀로그. 동방신기는 여성 팬이 많았고 버즈는 남성 팬들이 좀 많았어. 약간 지금의 데이식스 같은 인기? 버즈가. 밴드 아이돌이 버즈, FT 아일랜드, CN블루로 이어지다가 명맥이 끊겼는데 지금 데이식스가 또 대세가 됐잖아요. 돌고 돌아 인기는. 걸그룹은 이제 핑클이랑 SS가 사라지고 샤크라와 슈가, 주얼리. 그렇네. 주얼리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여성 걸그룹이 없네. R&B도 좀 인기가 많아졌어. 브라운 아이즈랑 부하솔 이렇게 이어지는. 신화를 마지막으로 1세대 아이돌의 전성기는 막을 내린다. 확실히 1세대 아이돌이 끝나고 나서는 솔로가 많이 나왔네요. 뭐 이효리, 텐미닛도 그렇고, 엄정화 선생님은 거의 뭐 언더테이커야. 연예계의 언더테이커. 그 언더테이커가 90년대, 00년대, 10년대, 20년대 계속 활동했잖아요. 엄정화 씨도 계속 꾸준히 이제 활동하시죠. 유승준이 사라지면서 비와 세븐, 맞아. 안녕이란 말 대신으로 이제 데뷔를 했던 비, 그 대빵 큰 권투장갑 같은 거 끼고 다니고, 스키장갑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끼고 머리 길던 시절. 세븐은 이제 힐리스 타던 시절. 와조의 세븐. 힐리스 타고 다니고. 힐리스가 진짜 인기 많았어 그때. 이정현, 맞다. 밀레니엄 2000년대 딱 들어가지고 그 약간 세기말 감성 이런 거에 같이 해가지고 이정현 씨가 또 인기가 많았죠. 거의 원탑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보아는 근데 우리나라도 인기 많았는데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체감이 살짝 덜 됐고, 장나라 씨가 연기랑 드라마, 그때 막 드라마도 활동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미나 채연 유니. 미나 전화받아 미나 말하는 거예요? 월드컵 가수? 전화받아 미나. 난난나나나 쏴 채연. 아 채연도 인기 진짜 많았죠. 아 거북이 명곡 많았는데 진짜. 후크송. 아 후크송은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슬슬. 걸그룹은 괴멸 상태였다. 걸그룹은 사실상 원더걸스 나오기 전까지는 딱히 히트한 그룹이 없었고 동방신기 WS501 파란은 잘 모르겠어. WS501 맞아. 동방신기 원탑에 WS501이 좀 따라가는 느낌. 그 H.O.T와 잭스키스의 구도처럼 그렇게 이어지는 느낌. 버즈는 약간 다른 계열 밴드 아이돌 밴드였기 때문에 R&B 열풍, R&B랑 발라드가 이제 인기가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휘성, 박효신, KCM, 에스쇼너비, 브라운 아이즈,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맞아. 플라이 투 더 스카이도 인기 진짜 많았지. 저기가 없네. 유엔이 없네. 유엔이라고 있었거든. 유엔이 언급이 안 되네요. 선물, 유엔의 선물. 특히 유엔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최정원 이 두 분이 예능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미라클 맞아. 미라클 선물, 파도 이 인기 많았는데. NRG도 언급이 안 되네. NRG는 여기 살짝 사이인데. NRG도 조금 비슷하긴 해. 히트송, NRG의 히트송 있었고 주접 이성진, 노유민, 이성진, 천명훈 이분들이 예능에 많이 나왔거든. 사실 저는 노래보다도 예능으로 좀 더 친숙한 그룹들이 좀 많아요. 이 수영씨도 진짜 노래 많이 들었었는데 휠릴리랑 덩그러니 이 명곡들 많았었는데 활동 안 하시면서 잊혀졌어. 이수영 노래도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정통파 보컬 빅마마, 거미, 박하요비, 스나이퍼 사운드, Better Than Yesterday, 스나이퍼 사운드, 에픽하이도 인기 진짜 많았죠. 리쌍, 다듀. 이제 그 앞 세대 그 저기거든요. MC 스나이퍼랑 뭐 비슷한 세대긴 한데 그 드렁큰 타이거가 조금 더 앞에 있었죠. 주석, 드렁큰 타이거. 3포인트 길이 보인다, 주석. 그 다음에 드렁큰 타이거. 그보다 살짝 뒤 이제 MC 스나이퍼. 같은 세대긴 해. MC 스나이퍼랑 그 다음에 저 가리온, 아웃사이더 배치기, 극단적인 베타 성향. 힙합은 좀 별개의 뭔가 힙합도 약간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온 게 쇼미더머니 이후기 때문에 원타임 힙부심, 에스리언의 브라이드 아이즈, 버즈, MC 더 맥스. MC 더 맥스도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이때가 이게 대세가 굉장히 그 음악적으로 대세가 굉장히 다양했었다. 소몰이 창법. 근데 맞아요. 이런 게 좀 인기가 많긴 했어. 다 우어우어하는 그런 발라드가 대세였었긴 했어. 그러다가 여자 아이돌은 원더걸스와 소녀시대, 남자 아이돌은 빅뱅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2세대 아이돌, 동방신기의 허그, 원더걸스 텔미, 빅뱅의 거짓말. 이게 등장 자체는 그게 있어요. 세대 구분을 할 때 등장한 것 자체로는 세대가 바뀌지 않아요. 그 바뀐 세대가 그 등장하면서 이제 헤게모니가 바뀌거나 이 사람이 이제 대세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세대가 바뀌는 건데 동방신기 자체는 2004년에 등장을 했지만 세대 교체는 2007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장 자체는 이때 했지만 동방신기가 이때 대세는 여전히 신화였고 이 인기가 구도가 넘어가는 때가 2007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때부터 데뷔를 하기 시작했다. 슈퍼주니어 이런 새로운 보이그룹들. 원더걸스의 텔미 인기 엄청 많았죠. 빅뱅의 거짓말. 이게 이제 신호탄이죠. 여기서부터 신호탄을 쏘면서 2세대가 시작이 됐고요.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 그리고 2009년 소녀시대의 지가 초대박 히트 소원을 말해봐. 지가 진짜 인기가 많았었는데 텔미도 그렇고 텔미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다 텔미, 그 다음에 엄마나 다시 한번 말해봐 소희 그때 인기 진짜 많았고 2009년에 제가 대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소녀시대 지, 그리고 소녀시대가 저희 축제 때 왔었어요. 그래서 지를 이제 실제로 쳤는데 환호가 엄청났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체감상 뭔가 소녀시대의 인기가 좀 더 와닿았던 게 엄밀히만 하면 이제 핑클이나 SES 같은 경우는 저보다 다 누나들이고 H.O.T도 다 형들이잖아. 근데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소녀시대랑 빅뱅 같은 경우에는 저랑 동년배여서 태연이랑 뭐 써니가 저랑 동갑이고 이랬거든요. 그냥 그 위아래로 한 살 차이 막 이런 식이라서 친구들 같은 느낌이었어. 소녀시대랑 빅뱅은. 빅뱅도 지드래곤이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많고 대성이 동갑인가 막 그럴걸? 그래서 같은 눈높이였기 때문에 뭔가 체감상으로 좀 더 와닿는 게 있었어요. 나랑 같은 시기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소녀시대의 그 체감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소원을 말해봐, 오, 런 데빌 런, 훗, 미스터 택시, 더보이즈. 특히 미스터 택시랑 훗, 그 다음에 더보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군복무 시절 때 나온 음악이라서 그때도 인기가 체감 인기가 어마어마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빅뱅, 슈즈, 부하걸, 카라도 인기 많았죠.
포미닛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살짝 처지는 위치에서 포미닛. 그때가 이제 그 영웅호걸 막 이런 걸로 예능도 많이 했을 때였고, 아이돌들로. 근데 원카소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독보적이었고, 원더걸스랑 소녀시대가 카라가 살짝 아래였는데, 문제가 원더걸스는 이제 해외 활동한다고 사라져버려서 국내 약간 그 느낌이야. 단기 임팩트는 최강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소녀시대가 너무 롱런해서 약간 이것도 좀 갈리는 느낌 평가가. 슈퍼주니어는 예능에서 특히 영향력이 엄청 컸고, FT 아일랜드도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죠. 버즈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느낌. CN블루랑 싸이월드 맞아. 싸이월드 BGM 국룰. 근데 SG 워너비 FT 아일랜드가 특히 인기가 많았던 느낌? 제 친구들이 싸이월드 그 BGM을 할 때 FT 아일랜드 아니면 SG 워너비 노래를 많이 했었어요. FX? 아 그렇네. 티아라 FX, 시스타, 에이핑크. 이때가 이제 제가 군복무 하던 때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뭐 대학교 초창기부터 군복무 할 때 시스타가 소쿨이 내가 이병 땐가 나왔어. 그래서 지통실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이거 터치 마이 바디랑 음반형 아이돌과 음원형 아이돌이 갈라지게 된다. 시스타랑 시크릿. 시크릿도 있었는데 시크릿이 빠졌네. 미스 A. 아 미스 A도 있었죠. 성님도 저기 아냐? 부하걸.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내가 이때가 상병 병장이 이때였는데 3세대 아이돌. 3세대 아이돌부터는 제가 이제 아이돌 뭐 대중음악 이때가 한참 제가 우리나라 노래 안 들을 때라서 이때는. 그리고 엑소가 나왔어요. 이때 엑소 나온 지가 데뷔가 2012년이었어? 그렇게 일찍 했었나 엑소가 데뷔를? 으르렁으로 이제 히트하게 되면서부터 3세대가 시작됐다. B2B, 빅스, BAP, 에이젝스, 100%, 뉴이스트 잘 모르겠다 이거부터는. B2B는 기억나고요. B2B랑 빅스 이름은 알아. 근데 다 이름은 아는데 멤버까지 정확하게 아는 그룹은 내가 B2B까지밖에 모르는 거야. B2B, 빅스, BTS, 갓세븐이 뱀뱀 있는데 아니에요? 뱀뱀 마크 정식. 뱀뱀이랑 마크 정식, 위너, 아이콘, 세븐틴, 몬스타엑스, 엔플라잉, 데이식스. 데이식스가 2015년에 데뷔했구나. 업텐션이 있다. BTS도 방탄소년단이라고 한참 불렸을 때는 딱히 주목을 못 받았어. 그리고 진짜 체감상 인기 엄청나다고 느낀 게 동방신기 빅뱅 이후에는 뭔가 남돌이 독보적이라는 그 느낌이 없었거든? 근데 오랜만에 진짜 독보적으로 인기가 많구나라는 그 체감이 된 게 엑소였고요. 엑소 다음이 이제 BTS. 그 대표가 딱 떠오르는 저기가 있잖아요. 1세대 대표 H.O.T. 잭스키스, 2세대 대표 동방신기 빅뱅, 3세대 대표 엑소, BTS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 아이콘들이 있단 말이야. 여돌은 레드벨벳, 트와이스, 인피니트. 인피니트 진짜 은근히 제가 인피니트를 막 좋아한다는 느낌은 아닌데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인피니트가. 왜냐면은 뭐 군무를 굉장히 잘 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남돌 딱히 막 관심이 없었는데 스케치북이었나? 그거 방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현아 나오고 인피니트 나왔었는데 인피니트가 춤을 진짜 잘 추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인피니트 팬들이 그 앨범을 돌렸어요. 그 방청 온 사람들한테 인피니트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인피니트 굿즈 같은 거랑 이런 거를 다 돌렸어. 그래서 인피니트 앨범이 제가 갖고 있어요. 인피니트 앨범을 딱히 내가 돈 주고 살 생각이 없는데 왜 갖고 있냐면은 선물 받아가지고 팬들한테. 근데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춤을 진짜 잘 춰가지고. 그리고 인피니트 추격자를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그 있잖아 뮤비에서 형광등 부수면서 달리는 거 있거든?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데 형광등 부수면서 달리는 거 있어. 그녀를 지켜라. 이거 추격자라고 있어요.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인피니트도 꽤 호감이야. 그래서 그리고 성규씨가 그 지니어스에서 활약해가지고 또 호감이지 많이 쌓아가지고 인피니트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는 거. 시크릿 카라, 시크릿 카라로 이제 이어지는 오마이걸, 소나무, 에이프릴, 러블리즈. AOA, EXID. EXID는 이제 역주행, 그 위아래로 역주행했죠 이때. 그 다음에 검정치마, 단발머리 AOA. 설현씨가 이때 인기가 진짜 많았어. 설현 초아. 그 다음에 설업해왕이라고 했었거든. 설현 없으면 해정의 왕이다. EXID 그 한이 위아래. 마마무, 레드벨벳 여자친구 트와이스. 열애마트. 열애신장. 걸그룹계가 활기가 돋는 동시에 대중성도 조금씩 찾겠다. 시간을 달려서 너구리구나. 너니즈 먼들. 레드벨벳 러시안 룰렛도 명곡이죠. 블랙핑크 휘파람. 뚜두뚜두가 제일 히트하지 않았나? 블랙핑크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엄청 얻게 된 게 뚜두뚜두로 알고 있는데. 트와이스의 치얼업.
TT 여마 TT 너무해 너무해. 샤샤샤가 뭐지? 트와이스 노래 중에서 치얼업이죠 그게. 샤샤샤가 그 약간 그 느낌? 조금 살짝 과장 보태서 소희의 어머나 느낌이었어 샤샤샤가. 그 정도의 임팩트였어. 소녀시대 라인의 개볼 있는 걸그룹 약간 그 아이콘 3세대 여돌 아이콘은 워낙에 좀 많긴 한데 후보가 레드벨벳, 블랙핑크, 트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맞아. 프로듀스 101이 이때 생겼고 IOI가 단기 임팩트가 엄청 셌는데 활동이 1년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 한 8개월인가? 그래서 약간 좀 논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약간 그게 있어.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 프로젝트 그룹들은 활동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뭔가 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단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븐틴 남돌은 조금 이제 워낙에 엑소랑 그 뒤를 잇는 BTS가 너무 독보적이라서 살짝 좀 주목을 덜 받기는 경우가 있어. 물론 제가 남자여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세븐틴, 위너, 아이콘, 야 사랑을 했다, 코랑을 했다, 갓세븐, 몬스타엑스 거기 아니에요? 현우 있는데 양꼬치좌 있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업텐션 잘 모르겠고 아스트로는 차은우 씨밖에 모르겠고 NCT는 워낙에 이제 멤버가 많아. SF9, 펜타곤, 빅션 알만한 사람들만 아는 그룹들이 되었다. 이게 약간 3세대 이후부터 그거 같아. 남돌 시장이 조금 딥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제 여돌 쪽이 인지도가 훨씬 높은데 남돌 시장은 좀 코어 팬들 위주로 돌아가고 대중적이지가 못한 그런 게 있어. 좀 상대적으로. 워너원 인기 엄청 많았죠. 프로듀스 시즌2 강다니엘, 뭐 박지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BTS가 이제 세계적인 그룹이 되어가는 시즌이었고 이때가 온앤오프, 골든차일드, 더보이즈, IOI가 해체돼서 뿌려지기 시작했죠 이제. 전소미, 청아 등이 솔로로 데뷔했고 솔로가 괜찮은 성적. 특히 솔로가 좀 더 잘 나가는 편이다. 아이콘, 모모랜드. 아이콘 같은 경우는 사랑을 했다가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고 그냥 먼 동네만 닿으면 다 사랑을 했다 이러고 다녔죠 학생들이. 모모랜드 뿜뿜, 뚜두뚜두가 진짜 인기 엄청 많고 솔로, 제니의 솔로고 K-pop 아이돌 솔로 뮤비 최고 조회수야. 와. 3.5세대 과도기다. 아이즈원, 아이즈원도 인기 많았죠. 있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투바투, 투바투 줄임말 다 아시죠? 투바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워너원 프로젝트 종료. 4세대 아이돌 2020년부터 BTS가 이제 최정점이 된 시기고요. 이때는 오마이걸, 드림캐쳐, 이달소, 더보이즈, 에이티즈, 트레저, 엔하이픈, 에스파 런칭을 했고요. 롤린, 브레이브걸스, 르세라핌과 뉴진스. 르세라핌, 뉴진스, 에스파. 이게 4세대. 지금 한참 정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여돌 남돌 그룹이 이제 4세대입니다. 케플러, 르세라핌, 뉴진스, 아이들. 걸그룹, 이때부터 걸그룹이 거의 뭐 이제 독점이죠. 아이브에서 이제 르세라핌, 아이즈원에서 아이브랑 르세라핌 뭐 이런 식으로 그룹들이 여러 개가 나왔고 그 중에서 제일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이브랑 르세라핌이다. 그러니까 뉴진스가 공전저루의 히트를 이제 거두면서 대중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고요. 사실상 헤게모니를 새로 가졌다고 봐야 돼 뉴진스가. 그동안의 대세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서 쇼폼뮤즈의 미디어 트렌드랑 함께 어우러져서 세대를 초월한 인기. 엠믹스도 있었고요. 장카설이라고 하잖아요. 장원영, 카리나, 설윤. 그 이외에 뭐 각자 원하는 픽들을 추가시키기도 해요. 뭐 혜린, 유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멤버들을 그 뒤에 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르세라핌, 에스파, 아이들, 퀸카. 근데 이렇게 여돌이 엄청 히트했는데 남돌은 딱히 그게 없어. 밀리언셀러이면서도 히트곡이 거의 없는. 음반은 엄청 많이 팔리는데 곡을 잘 몰라. 스트레이트키즈, 에이티즈, 투바투, 트레저, 엔하이픈, 틴탑의 역주행. 3세대도 아니고 2.5세대에다가 전성기 시절에도 그렇지 뭐 니엘 빼고는 사실 잘 모르니까 틴탑을. 2023년 24년부터는 상황이 변화가 왔다. 개영스, 라이즈, 보이넥스트 도어, 투어스, 제로베이스원이 데뷔하였고 라이즈랑 투어스가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우면 천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근데 사실 인지도는 있거든 라이즈랑 투어스가. 근데 인지도는 있긴 한데 대중성을 아직 좀 가져오진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투어스가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그걸로 음원 성적이 엄청 좋긴 해요. 그래서 뭐 이번에 멜론인가 뭐 어디 1위 연간 1위 지금 후보긴 한데 남돌이 아직 좀 그래도 갈 길이 멀다. 대중성 자체로는. 아일릿도 있고 여돌은 그게 많아. 5세대냐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많이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5세대라고 칭하려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인 티를 막 벗은 이 그룹들, 남돌들은 이 그룹들, 그 다음에 여돌들은 그 이제 아일릿 이후 세대가 좀 본궤도로 올라와야 그때부터 5세대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잘 워낙에 이게 모호하니까 세대라 아이폰도 아닌데 구분을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많다는 거. 오래 얘기했네요 되게. 아이돌 전성기는 제가 너무 어릴 때라서 1세대는 이때가 낫다. 시상파 드라마 전성기 대 시트콤 전성기. 아까에서 이어지는데 TVN 드라마가 한참 막 뜨기 전, 케이블 드라마가 강세가 되기 전에는 원래 지상파 드라마들이 국민적인 인기를 얻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겨울연가, 가을동화, 미안하다 사랑한다, 꽃보다 남자 이렇게 대표작들 있잖아요. SBS나 뭐 KBS, MBC 이런 지상파 방송국에서 사실 저는 이때보다도 이 전 드라마들 허준, 왕건 이때를 좀 더 좋아하긴 해요. 대하 드라마 한참 막 잘 만들 때 용의 눈물, 왕갑인 내가 안 받고, 태조왕건, 장보고, 해신 그 다음에 주몽, 태왕사신기, 허준 이때 사극을 좀 재밌게 봤었고, 사실 겨울연가랑 이 멜로물은 내가 안 봐가지고 겨울연가, 미사, 가을동화 이 전에 가을동화가 있었는데 이런 드라마는 사실 잘 안 봤다는 거예요. 시트콤 전성기 하이킥, 논스톱 말할 필요도 없다. 자 2세대 아이돌 전성기 아까 봤죠? 세대 패스하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전성기 슈스케, 쇼미더머니, 케이팝스타, 프로듀스 101. 제가 근데 여기서는 제가 슈스케밖에 안 봤어요. 근데 슈스케도 심지어 1은 안 봤고 2랑 3만 봤거든요. 2가 그때가 이제 존박, 허각 이때였죠. 장재인, 김지수. 그 다음에 3가 4까지 봤다. 3가 버스커랑 울랄라 세션 나올 때. 3 때가 제가 군복무 하던 때였고 2 때는 대학생이었는데 2랑 4 때가 대학생이었다. 2 때는 그 허각씨 한참 존각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래서 허각씨 그 업셋 일으킬 때 그때 재밌게 봤었고, 3는 근데 많이는 못 봤어. 이때가 내가 개짬찌여가지고 TV를 잘 못 볼 때라. 버스커 사실 독주였잖아요. 울랄라 세션이 독주 상태에서 버스커가 이제 그나마 치고 올라오는 형식이었는데,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버스커 특히 장범준이 거의 뭐 국밥이니까 이제는 평가가 이제 뒤집혔다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울랄라 세션이 굉장히 독보적이었고요. 4 때가 로이킴, 딕펑스, 뭐 말할 수 없는 그분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4 때를 제일 재밌게 봤어. 이때가 내가 짬도 차갑기도 했었고 상병 이때였고, 딕펑스를 제가 밴드 음악을 좋아하니까 딕펑스를 좀 좋아했어요. 그리고 특히 딕펑스는 기타가 없잖아. 특이하게 밴드에 키보드 역할, 건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기타 역할까지 같이 하거든. 멜로디를.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예능감도 있고 밝아. 사람들이 유쾌하고. 그래서 딕펑스를 좀 많이 응원했는데 로이킴이라는 그 슈퍼스타의 그 인기를 뒤집을 만큼의 저기는 없었다. 근데 음악은 제가 딕펑스를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딕펑스 뭐 활동을 하긴 하지만 많이 인기가 죽은 상태고, 로이킴 씨는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노래가 되게 많아요 로이킴 님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도 가끔 들어요. 명곡이 좀 많아가지고. 봄봄봄은 오히려 안 듣는 편이고 다른 노래들을 많이 들어요. 그 이후부터는 슈스케를 안 봤다는 거. 2개월도 있었구나. 맞다. 2개월도 있긴 했는데 5 이후부터는 안 본다는 거. 쇼미더머니는 제가 힙합을 그러니까 듣긴 하는데 프로그램까지 찾아보진 않는 정도고, 그냥 노래를 좋아해서 경연을 별로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쇼미 시리즈는 본 적이 없다. 프로듀스 101은 뭐 아이돌 좋아해야 보는 거라서. 케이팝 스타도 그렇고요. 슈스케만 봤습니다. 자, 무도 레전드. 무도 대결이네. 예능 전성시대 0809 무도대 1박. 이때가 진짜 양분했었죠. 토요일 본좌 무한도전, 일요일 독주하는 1박 2일. 이게 맨날 싸웠어 둘이. 시간대가 다른데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니까 김태호의 무도, 나영석의 1박 2일. 구도가 너무나도 그 낭만적인 적이거든. 토요일, 일요일 김태호, 나영석, 유재석, 강호동. 그 다음에 똑같은 6인. 그 다음에 10대, 20대, 30대 독보적인 인기, 전국민적인 인기. 이게 라이벌리가 진짜 굉장히 그 개성이 너무 강한 라이벌리야. 그래서 이게 승자를 갈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무도를 좀 더 좋아한다는 거. 1박 2일은 사실 하면 보고 굳이 찾아보진 않는데 무도는
많이 찾아보죠. 심지어 무도는 장면도 다 기억해. 정준아 뭐 이런 것도 기억나고 다 기억나 하나하나. 이 한 명 한 명의 에피소드를. 홍카 터지는 거, 정총무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박명수 저기 쪼커랑 전방 5m 접근 중입니다. 뭐 이런 거 에피소드가 많아. 재석이하고는 버려. 별의별 에피소드들이 다 기억나는데 1박 2일은 딱히 그런 게 없어. 그 박찬호 선수 저거 병뚜껑 날리는 거랑 제기 분리되는 거밖에 기억 안 나요. 1박 2일은. 근데 무도는 진짜 장면 하나하나들이 다 기억나. 무도 레전드. 예능 전성기랑 갱 보라는 레전드. 이거 이제 뺄게요 그냥. 3세대 아이돌 전성기. 뭐 세대 아이돌 전성기 다 있냐? 그 다음에 만화 전성기. 아이돌은 제가 체감상 2세대가 조금 더 와닿고요. 3세대는 사실 아이돌 관심 더 없을 때라 제외하겠습니다. 자, 게임 전성기 대 일방 레전드. 저 레전드 컷 그냥 해. 자, 케이블 전성기 대 만화 전성기. 만화 전성기가 원나블이네요 지금. 원나블 한참 유행했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부터 대학생 때까지 같은데, 이때가 중고대. 근데 원피스는 제가 뜨문뜨문 봤어요. 이게 항상 그 생각은 들어. 원피스 정주행 해야 되는데 봐야지 하면서 계속 안 보게 되는 게, 일단 회차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림체가 이게 가독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피곤해 보면은. 원피스는 지금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면은 지금보다 만화 더 집중력 있게 잘 볼 때였는데, 그때도 원피스 보면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듬성듬성 봤어. 그냥 몇 개의 에피소드, 뭐 캡틴 크로라든지, 뭐 주로 초창기 특히 그 나미랑 저기 그 아론 있을 때랑, 그 다음에 뭐 조로 스승님이랑 싸우는 거, 그 십자가 배 타고 와가지고 조로 등 썰어버리는 거랑, 조로 옷 하면서 썰어버리는 거 있잖아 그거. 주라클 미호크 맞아. 주라클 미호크 처음 등장해가지고 조로 등 썰어버리는 거랑 뭐 이런 거 몇 개밖에 기억 안 나. 나머지는 뭐 대충 봐서 스토리 아는 거, 뭐 에이스 나오는 거 이런 건 아는데 풀 전체는 다 아는 건 아니고요. 나루토는 정주행을 다 했어요. 한번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이것도 워낙에 그 고점과 저점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가지고. 그 중급 닌자 시험이랑 뭐지 이게? 페인전까지는 기억이 남는데, 근데 페인전도 솔직히 좀 그냥 그랬어.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있긴 했거든요 페인전도. 근데 확실히 뭔가 충격적인 장면은 많고, 뭐 신라텐세 쓰는 거랑 다 좋긴 했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 막 고트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페인전이 뭐 이런 거까지는 기억이 남긴 하는데 세세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남는다. 나루토도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근데 재밌었고. 블리치는 제가 안 봤어요. 아예 안 봤어. 하나도 안 봤어. 에피소드 몇 명 알긴 알아. 이치고랑 만해 쓰는 거랑 뭐 이런 거 알긴 아는데 그냥 역해들 예쁜 거밖에 모르겠고. 블리치는 이거 각 잡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블리치는 아예 모르고. 원나블 시기. 근데 저는 살짝 이거보다는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걸 좀 더 좋아하긴 해요. 그 다음에 만화책으로 한참 인기 있었던 게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는 상남이 인조랑 GTO,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 무장전선 나오는 거 뭐야 크로우즈, 이런 게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드라마보다는 그래도 많이 보지 않았나 만화를. 오디션 프로그램 전성기 대 게임 전성기. 오디션은 아까 얘기했고요. 게임 전성기는 지금 보니까 서든어택,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리그 오브 레전드네요. 리오레라고 한참 얘기한 적 있지 않았나? 롤? 제가 롤은 안 해. 지금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중급 두들겨 패는 거밖에 안 하고요. 제가 롤을 안 해요. 근데 뭐 롤드컵이나 이런 거 보긴 하는데 이제 롤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승부욕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게임을 못해. 그래서 사람이랑 하는 걸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승부욕 진짜 센데 할 때마다 지니까 하기 싫어져가지고 그냥 안 하거든요. 사람이랑. 그래서 롤, 스타 밀리 이런 거를 안 했어요. 스타도 심지어 이건 약간 복잡한 게, 스타 세대긴 한데 내가 스타를 많이 못한 게,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참 게임 많이 할 시기였는데 인터넷이 안 됐어요. 집에서. 정확히 말하면은 집에 아버지 컴퓨터가 있고 제 컴퓨터가 있는데, 아버지 방에는 인터넷 선이 있었는데 내 방에는 선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대학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내 방에서 인터넷을 못 썼어요. 굳이 인터넷 필요하면은 아버지 방 가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어머니 컴퓨터 사서 인터넷 깔았을 때, 그때 이제 부모님 컴퓨터 빌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인터넷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를 아예 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또 CD를 사야 됐거든? CD를, 스타를 살 수가 없었어. 기껏해야 살 수 있는 게 이제 삼국지였어. 삼국지 시리즈는 많이 했는데 스타는 내가 PC방 가지 않는 이상은 못했어가지고, 스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는 많이 플레이를 못했어요. 서든어택 같은 경우도 맞물려서 인터넷 게임이잖아요. 이것도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PC방 가서 가끔 하는 정도. 그 웨어하우스에서 하는 거. 그 정도밖에 못했다. 디아 같은 경우도 PC방 가서 팔라딘 20렙인가 30렙까지밖에 못 키워봤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들보다 삼국지 뭐 5에서 뭐 9까지, 그 다음에 조조전, 연걸전 이런 식으로 약간 솔로 게임들, 솔플 게임들을 놓는 게 맞지 않나, 내 입장에서는. 자, 유튜브 전성기 대 월드컵 전성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마크 이 컨텐츠들을 안 본 건 아닌데, 안 봤다고 봐야 돼 사실. 양띵 악어 잠들 도티 컨텐츠는 사실 안 봤고요. 나중에 이제 뭐 오히려 나이 더 먹어서 이제 뭐 누프 얘기라든지 건축 컨테스트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살짝 저는 좀 다른 전성기라고 봐야 되는데, 월드컵 전성기가 진짜 낭만이 있죠. 이때가 진짜 전국민적인 인기에다가 경기만 하면은 다 뭐 거리도 나와가지고 응원하고, 진짜 뭐 몇만 명이 나와가지고 응원하고, 심지어 그 얘기도 있잖아. 뭐 월드컵 베이비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2003년생들 그때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부부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2003년에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만큼 낭만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나 이때가. 자, 예능 전성 시대 대 시트콤 전성기. 와, 이거 엄대엄인데? 시트콤이 이제 하이킥 시리즈, 지붕 뚫고도 하이킥, 뭐 거침없이 하이킥 막 이런 거 있었어. 하이킥 시리즈. 그 다음에 논스톱 시리즈. 방송사별로 다 시트콤 했었죠 옛날에. 그래서 SBS는 순풍산부인과, 웬만해선 그들은 막을 수 없다 막 이런 거 있었어. 순풍산부인과부터 해서 웬만해선 그들은 막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계보가 있죠. 순풍산부인과, 웬만해선 웬금악, 똑살, 그 다음에 거침킥, 하이킥, 뭐 이거는 저거 김병욱 PD님이 워낙에 시트콤 쪽에서 업적을 많이 세워서 이게 계보가 있는데, 이때는 SBS였고, 그 다음부터 MBC. 근데 개인적으로는 LAR이랑도 재밌게 봤었고요. 이거 되게 옛날이어가지고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엄청 어렸을 때였어.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했었거든. LA 현지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서 되게 이국적이었어요. 이게 LA 교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시트콤이었는데,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봐서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세트장은 우리나라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해외 로케, LA 거리 같은 거 촬영 있을 때는 실제 LA 가서 촬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봤어. 신기해가지고. 얼마나 기다렸나 지금 이 순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의 시트콤이고, 순풍산부인과도 워낙에 이제 인기 많았죠 그때가. 오지명 선생님, 뭐 박영균님, 뭐 선우용녀님, 뭐 이런 분들, 미다리, 이 불세출의 그 수많은 스타들을 만든 그 명작. 생각보다 오래 안 했네. 3년밖에 안 했네. 체감은 거의 한 7년 8년 한 것 같은데. 웬금악. 회차가 많으니까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시트콤은 이때 거의 매일 했었거든요, 평일마다. LAR이랑은 일요일 아침에 했었는데, 순풍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 체감상 뭔가 많이 한 것 같구나. 웬금악, 신구 선생님, 노구라고 나와. 신기하게 보통 여기서 그 다 통일하거든요. 나이 제일 많은 분의 성씨로 통일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오지명 선생님이 제일 연배가 높으시니까 오지명, 오미선 이런 식으로 돼. 아버지, 딸, 손녀 계보를 오지명, 오미선, 그 다음에 뭐 다른 딸들도 오씨야 다. 오해교 이런 식이었어. 근데 신기하게 웬금악은 노주현님보다 신구 선생님이 더 위인데, 신구 신주현보다 노주현이 더 웃기잖아. 그래서 노구가 됐어. 난 노구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었어. 그 캐릭터 이름이. 그래서 일단 거기서 기억 남고, 그냥 캐릭터들이 그냥 다 폭력적이었어요. 그 한 명 한 명이. 그 중노, 대노, 극대노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너무 웃겼어. 전성기가 여기가 아닌가 사실. 똑살도 재밌긴 했는데 솔직히 기억은 안 나고요. 거침킥, 지붕킥, 짧은 다리 역습 이렇게 있었죠. 이 하이킥 시리즈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근데 하이킥보다는 저는 논스톱이 좀 더 재밌었고요. 논스톱도 이제 시즌이 있거든요. 남자셋 여자셋, 남셋 여셋이 원조지. 이게 그 MBC에서 청춘 시트콤 한 거, 대학생들 타겟으로 한 건데, 처음 한 건데, 이때 신동엽, 홍경인, 송승헌, 남자 셋, 그 다음에 여자는 우희진, 이의정, 이젠이었나? 그렇게 여자 셋으로 출발해서 이제 멤버가 로테이션이 돌아. 뭐 송승헌 하차해가지고 누구 들어오고, 이젠이 하차하고 누구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도는 게 있는데, 사실상 그 프렌즈 파쿠리긴 했어. 짭 프렌즈긴 한데 재밌긴 했어요. 점프는 모르겠고, 가무영광 이름은 기억나.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름만 기억남. 이름이랑 포스터 정도? 이게 그 고수씨 나오는 거 아닌가? 맞아. 고수씨가 한참 시트콤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거라는 거밖에 모르고. 논스톱이 진짜 이게 전성기였죠.
논스톱, 뉴 논스톱. 내가 뉴 논스톱까지만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뉴 논스톱이 최전성기였고 이때가 양동근, 장나라 뭐 이런 분들, 조인성, 박경림, 이분은 저기잖아. 박경림 아니야. 박경림 여기. 김효진님인가? 정태우, 타조알. 이름이 기억 안 나. 타조알이야. 그때 이게 황금 라이너. 양동근 씨 그 이제 폭탄머리 하고 다닐 때, 앞으로 헤어 하고 다닐 때. 교수님도 기억 남고. 기분 나빠서 수업 못해 하면서 항상 수업 안 해. 지금 생각해보면은 등록금 도둑이야. 맨날 무슨 핑계로 뭐 하다가 난 이렇게 기분 나빠서 수업 못해 하면서 나가거든? 등록금에 몇백만 원을 내는데 수업을 맨날 안 해. 휴강을 맨날 해. 이때 진짜 한국의 프렌즈에 가까울 정도로 대중사에 큰 존적을 남긴 전설. 뉴 논스톱이 가장 대중적이죠. 논스톱 3까지도 인기 많았어. 와, 하하씨 젊은 거 봐. 논스톱 3도 인기 많았어. 근데 3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남아. 2가 제일 기억나, 뉴 논스톱이. 아무튼 이렇게 시트콤 전성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제작 환경이 아무래도 시트콤이 빡세니까 거의 매일매일 에피소드가 나와야 되는데 쪽대본이고 피로도도 너무 크니까 지금은 좀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무도 어떻게 이겨? 웃지마 민병관 어떻게 이겨? 웃지마 민병관 선에서 다 정리되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게임 전성기 대 무도 전성기. 야, 게임 정말 재밌게 많이 했지만 이 게임들을 하필 안 했다는 거. 물론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다 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시는 만큼의 그 스타세대 서든어택 막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이게 좀 더 가긴 하네요. 스타리그 같은 경우도 ITV 스타리그만 보고 그거 있잖아. 임요한, 홍진호, 물론 임진록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저는 살짝 그거보다 조금 앞세대. 장진남, 장진수, 더마린, 임성춘, 김동수, 가림토스, 김동수 이때 많이 봤거든? 이윤열 선수 신인 시절 이때까지만 봐가지고 스타 얘기도 다른 사람들이면 할 얘기가 엄청 많을 텐데 저는 할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뭔가 약간 조금씩 다 엇나가 있어. 나는 세대가 굉장히 아쉬운 삶을 살았다 나는. 자, 마라톤 대 월드컵 전성기. 아, 이거는 원납을해서 본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자, 결승전입니다. 월드컵 전성기 대 무도 전성기. 아, 이거 진짜 고를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게 있어요. 무도는 어떻게든 그래도 흔적을 찾을 수 있어. 무도 하이라이트 워낙에 많기도 하고 영상도 지금 많이 있고 짤도 많이 돌고 아직도 생명력이 계속 있어 무도는. 근데 월드컵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돌아가고 싶은 추억의 세대인데 무도는 잠깐 돌아갈 수는 있어. 아직도 뭐 유재석 씨, 박명수 씨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무도 그 영상도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심심하면 다시 보면 돼. 근데 이 시절은 단순히 축구 경기의 그 하나하나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분위기라든지 그 감성을 되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나는 이게. 그 범국민적으로 화합을 할 수 있고 갈등도 봉합이 되고 이런 게 지금은 없어. 너무 차갑고 치열하고 너무 무서워 지금은 사회가. 그래서 이 시절의 그 분위기를,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게 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때가 좀 많이 즐겁긴 했어요. 그냥 단순히 제 학창 시절만 돌아봐도 이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년이었거든요. 내 인생에서 제일 즐거웠던 시기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 그 중학교 1학년도 그에 못지않게 되게 재밌었어 나는. 그래서 이때가 너무 그리워. 이때는 이제 제가 재수할 때거든요. 재수하고 대학교 1학년 이때쯤이었는데 재수할 때는 너무 힘들었고 대학교 1학년 때는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히 시대 보정을 생각했을 때 이때가 좀 많이 즐거웠어가지고 이 시절로 가겠습니다. 자, 가장 돌아가고 싶은 낭만의 시대 월드컵은 월드컵 전성기입니다. 지금도 뭐 월드컵이 이제 연선을 하고 있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이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직 이때 사람들은 남아있긴 하죠. 지금은 다 감독이나 뭐 코치나 중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선수들도 다 거물이 되었는데 존재는 하지만 그 시절의 모습은 안 보이잖아 사실. 당장 저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련하지 않나. 그리고 이 플랜카드들 이게 하나하나 다 달랐거든. 매 경기마다 어게인 머시기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제일 마지막이었어. 꿈은 이루어진다가. 그래서 실제로 꿈을 이뤘잖아. 뭐 우승이나 뭐 결승 못 갔더라도 어쨌든 간에 4강 신화라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냈고 거기서 많은 희망을 얻었기 때문에 진짜 낭만을 함축하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결과를 볼까요? 투니버스 전성기 투니버스 전성기 그립긴 하죠. 그 다음에 무도 전성기, 월드컵 전성기, 게임 전성기 이런 식으로 있네요. 막장 드라마 전성기가 맨 마지막이다. 아무래도 막장 드라마를 그리워할 세대는 아니니까 이걸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낭만의 시대까지 알아봤습니다.